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중에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즐거움이 연쇄 효과를 가져오는가? 물론 그렇다. 맥주와 연결된 나의 신경회로는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내가 어울리는 친구 그룹에도 영향을 끼쳤고 즐거움을 얻는 방법에도 영향을 끼쳤다. 나는 술로 해결하지 않았다. 나는 공부와 웃음 그리고 운동을 활용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 나중에는 고민이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내게 찾아오게 되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 모두와 내 자신을 즐겁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만일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극심한 고통과 연결시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피하려 할 것이다. 이 깨달음을 활용해서 고통과 즐거움의 힘을 더욱 증폭시키면 해야 할 일을 질질 끄는 나쁜 습관에서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외적 요인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통은 자신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당신은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의 회로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저 주위의 반응에 반응하면서 닥치는 대로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동물이나 기계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공용 컴퓨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행동은 어린 시절 친구들, 엄마, 아빠, 선생님, 코치, 영화배우나 탤런트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얻는 고통과 즐거움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언제 프로그래밍과 조건 반응 회로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말한 것,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상금이 주어진 운동 경기, 창피했던 순간, 전과목 A 학점을 받던 성적표, 아니면 낙제한 과목 등일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이루고 있다. 무엇을 고통과 즐거움으로 연결 짓느냐가 운명을 결정짓는다. 체스터필드 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에 의해 살기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다.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성적으로는 초콜릿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먹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지적 능력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신경회로에 연결된 고통과 즐거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신경체계에 자리 잡고 있는 신경회로이다.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지능이라고 믿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 생각과 연결된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한다. 체중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식사를 조절해서 마침내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과거의 행동을 고통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행동을 즐거움으로 연결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조건화시켜야 한다.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감정을 조건화시켜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을 고통 또는 즐거움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을 연결시킨 것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행동도 곧 바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연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흡연을 끔찍한 고통과 연결시키고 금연을 충분한 기쁨으로 느끼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흡연을 기쁨으로 느끼도록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혹은 금연은 끔찍한 고통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통과 즐거움에 결부된 우리의 느낌을 바꾸어 상품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그만두고 싶은 행동을 아주 강렬한 고통과 연결시켜서 더 이상 그런 행동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싫게 만드는 것이다.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만일 그런 강도의 느낌과 감정을 당신이 피해야 하는 그 행동과 연결시킨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은 다시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새롭게 하고 싶은 행동을 즐거움과 연결시켜라. 그것을 강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자신 안에 조건화되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고통과 즐거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다수의 일들은 장기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때 이룰 수 있다. 공포와 유혹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개인적인 기준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다가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행동이 즐거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받는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보자. 가령 누군가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하자. 한편으로는 체중을 줄일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는 예쁜 옷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반면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많다. 식사 조절을 계속하면 허기가 질 것이고 기름진 맛있는 음식도 참아야 하는데 일단 휴가부터 지내고 나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찬성과 반대의 이유가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은 날씬한 몸매를 갖는 기쁨보다 식사 조절로 인한 단기적인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체중계를 밀어놓고 결정을 지연시키곤 한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몇 조각의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순간적인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점점 더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 장기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뛰어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단기간의 고통을 이겨가면서 몸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것도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 몇 가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들으면서 따라해보라. 먼저 그동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미루어 왔던 일을 적어보라. 그것은 체중 감량, 금연,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등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어도 좋으니 먼저 그동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미루어왔던 일을 적어라. 둘째, 그 행동에 대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왜 내가 그동안 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나는 이 행동과 어떤 고통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행동을 미루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유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 만일 나는 그것을 별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라. 어쩌면 그 고통이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잠깐 시간을 내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 셋째, 이런 부정적인 유형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과거의 즐거움에 대해 적어보라. 예를 들어 살을 빼야 한다면서 왜 초콜릿 쿠키, 스낵, 아니면은 탄산음료를 먹어치웠는지 생각해보라. 물론 당신은 살 빼는 고통을 피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먹는 게 기분 좋기 때문이다. 먹는 것은 당신에게 즐거움을 준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준다. 누구도 그런 기분을 포기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지 않고도 같은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얻고 있는 즐거움을 명확히 알아야 그 방법을 찾기 쉬울 것이다. 넷째, 만일 당신이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적어보라. 만일 그렇게 많은 설탕과 지방 섭취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만일 담배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연락을 취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앞으로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정직해야 한다. 감정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 금전적으로는 어떨지, 에너지 수준은 어떻게 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또 그런 모든 것이 어떤 느낌이 들게 될지. 솔직하고 냉정하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고통을 연결시키는 핵심이다. 마지막 단계는 지금 당장 그 변화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얻게 될 즐거움을 적어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 자신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나는 새로운 차원의 자신감을 얻게 될 거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될 거다.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진 사람이 될 거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나아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감정적으로 흥분시켜 움직이게 만들 모든 즐거움을 적는다. 이런 긍정적인 모든 영향들을 현재의 위치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상해 보라.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앤서니 라빈스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적절한 고통과 즐거움을 연결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케이크를 먹을 때마다 이거를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통, 그 고통을 찔끔찔끔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상을 해보면 그러한 상상이 반복되면은 우리 머릿속의 신경회로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고통이 크게 자리를 잡게 되어 우리가 그 행동을 서서히 줄이다가 마침내 뚝 끊게 될 겁니다. 단박에 바뀌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혹은 깊은 고통을 이미 겪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바뀔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직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 바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행동을 할 때마다 조금씩 적절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나쁜 행동에는 고통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반복하는 모든 것은 점점 강화되어 우리의 생각이, 뇌가, 우리라는 사람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공부를 즐거움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